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어, 오늘 하는 이 내용은 처음으로 우리가 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조금 낯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데니스 겜포 머게는 그 선불교의 선사입니다. 선사의 책을 우리가 접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겜포라는 말은 그 선사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모젤은 음, 미국 태생인데 그 1970년대부터 선사 밑에서 선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에 대해서 유럽 각지에다가 가르치는 그런 그 선사로서 활동을 해왔고 국제적인 그 승가라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빅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딱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빅마인드라는 책에는 부제가 하나가 붙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간단 견성법 이렇게 말을 하고 이미 깨달은 나와 하나 되기 이런 부제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견성은 볼 견자, 만날 견자, 드러낼 견자, 이 견자에다가 성은 성품, 마음을 나타내는 뜻을 한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성품을 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닦는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경지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죠. 견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수행자들이 먼저 참선을 하게 되면 참구를 하게 되죠. 화두를 품고 참구를 하게 됩니다. 공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닌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견성의 경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선사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겐포 모젤은 내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내 안에 너무나도 내가 너무나도 많아 이런 노래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어서 내 삶에서 주인공 행세를 하는 나도 있고 또 그 반대편에 버려진 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미 깨달은 나, 즉 말해서 빅마인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 빅마인드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방치된 마음,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자아, 그리고 상처 입은 친구, 어린아이를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이 겐포 모제는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초간단 견성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깨달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개, 수천 개의 나가 있는데 이미 내 안에는 깨달은 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나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의 목소리로 들어가야 된다.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지만 통제자도 있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도 있고 회의하는 자도 있고 회의자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화를 내는 자도 있고 상처 입은 자도 있고 또 이원적인 마음 그리고 욕망하는 나도 있고 또 추구하는 나도 있고 또 도를 닦으려고 하는 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모습의 내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젤이 하는 말은 빅마인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랜 수행이나 고난과 고통 없이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저자 자신도 30년간의 수행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행을 통해서 내가 견성에 이르고자 한다면 엄청나게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지구가 수준을 높여야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머젤은 그것을 위해서 지구의 의식 상승을 위해서 이 책을 쓰면서 아주 초간단하게 깨달은 나를 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그만큼 인류가 전쟁이나 테러나 환경 오염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우리 지구라는 이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초간단 견성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저는 나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영적 각성을 통해서 나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울 때 인류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깨울 때, 왜 나의 영혼을 깨우는데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인가? 왜 내가 곧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곧 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행자와 교사로 활동해 온 머제 선사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나를 자각하게 해주는 그런 심리 치료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견성법 빅마인드 과정을 이 책에서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과정을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저는 이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쭉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에고에게 질문을 던지면 에고가 대답을 해요. 그리고 빅마인드를 참나, 본성, 또 큰 자아, 이거를 빅마인드라고 하는데 이 빅마인드에게 질문을 하면 빅마인드가 대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깨달은 나가 이미 빅마인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빗장을 열고 이미 깨달은 나를 불러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젤이 실제로 그 시연을 해 보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7분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빅마인드를 깨닫고 이렇게 환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닐버 같은 그 무경계 쓴 저자죠. 캐닐버 같은 그 통합사상가도 이 머젤 선사가 창안한 빅마인드는 지난 2세기 동안의 불교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그 로마로 통하는 길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초월적 측면으로 다가가는 길은 단지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 우리는 그 수도 없이 많은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의 길을 택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택하는 거의 모든 방향이 나를 집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고대 시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팍스 로마라는 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뭐냐? 로마의 평화이죠. 근데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룬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부터 200년 동안 이 팍스 로마나가 지속되었죠. 그래서 이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해서 팍스 아우스타라고도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정확하게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에서는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죠. 그런데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폭력과 착취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장된 평화, 그리고 가짜 평화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대동아를 결속시킨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침략해서 팍스 자포니카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팍스 자포니카였지만 우리 한민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통하는 이 길이 지금은 여러 갈래 길이 있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산 정상을 오르는데 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를 설명할 때 결국은 이 등산하는 과정에 비교를 하는데 오늘 이 머젤 선사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는 북한산을 예를 들어 본다면 우이동에서 넘어오는 길, 북한산에서 넘어가는 길, 부파발에서 송치에서 넘어가는 길, 부파발에서 넘어가는 길, 뭐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난 길이 아닌 나지 않은 길을 헤치고 나가는 길도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정상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내가 택하는 거의 모든 방향이 나를 집으로 이끈다라고 이 머젤 선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산 정상을 올라갈 때도 어떤 길을 통하든지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이 빅마인드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 오늘도 내가 빅마인드를 대면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에고에게 질문한다, 빅마인드에게 질문한다 할 때 내 안에 통제자가 있어요. 나를 통제하려는 자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일터에 가기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제자가 속에서 계속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통제자는 그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직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직장을 상상할 때 가장 이 통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은 월급,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자가 그런 어떤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내면에서. 그랬을 때 똑같은 것을 빅마인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빅마인드는 거기에서 통제자가 통제하고자 했던 것을 더 큰 틀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공감 능력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구나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통제자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빅마인드의 소리를 듣는 삶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빅마인드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